상황까지도 펼쳐지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계속 4%가량이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시장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연내에 4% 정도 하락하는 시장이 최소 5-6번 정도 나와요. 1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 시기는 나옵니다. 3%, 4% 이렇게 빠지는 시장은 분명히 와요. 자, 그러면 성공 투자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시기를 그냥 정확하게 신처럼 예측해서 여기서 주식 매도하세요. 내일부터 폭락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하락장을 견디고 또 견뎌서 또 어떤 종목들을 내가 편입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교체 매매할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서 대응하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막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신적인 매매하는 워렌 버핏도 못합니다. 이런 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폭락장이 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카톡방도 이제 쓱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역시나 폭락장에서는 사람들의 채팅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더라. 그죠? 평소에는 막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나 폭락장에 오면 역시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주식을 하루 이틀 하실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에요. 좀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교체 매매해야 될 시기에서는 교체 매매를 해야 되고, 자, 상승 반등장이 나왔을 때 어디가 주도주로 자리 잡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이 그런 시장이 되겠죠. 오늘은 어떤 주도주가 정말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분명히 어떤 섹터에서는 크게 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이제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또 높겠죠. 지금까지의 주도주가 이렇게 폭락장 나온 다음에도 주도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지금 뭐 이제 지금 손실 내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이 좀 하락하고 있다. 마이너스 뭐 10%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20%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 70%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를 어떤 거를 하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현금에서 어떤 것들을 또 처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시기에 공부를 안 하면 반등장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물론 오늘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올라올 겁니다. 왜? S&P 지수, 나스닥 지수가 1.6%, 2.1% 정도 반등 나왔어요. 자, CPI가 이제 발표가 됐죠. 미국에서 6% 정도가 발표됐는데 바이든이 자신있게 이야기한 만큼 컨센에 부합하는 CPI를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5.9%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에선 드디어 5%대로 넘어갔다라고 열광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6%라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달이 제가 기억하기 6.4% 정도였죠. 그쵸, 6.4%.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번에 이제 6%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5%대로 넘어갈 수 있는 빠르게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좀 특징을 보였었던 거는 역시나 뭐 기술주들 그리고 금융주는 이제 여기 파산 안 할 수도 있대.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에서 막 30%까지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두 종목이나 나왔었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좀 상승을 주도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금일 이제 한국 시장 반등 폭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이제 반대 매매가 초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물론 이제 반대 매매 담보 비중을 또 맞추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얼마만큼 반대 매매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8시 40분까지 어떻게든지 돈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더 지금 주식에다 넣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반대 매매는 오늘 좀 고려해야 되는 시장인 것을 감안해서 저는 상승폭을 2% 내지 한 3%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초반에 반대매매가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뭐 상승폭은 더 키워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매매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요새 많을까?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시장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뭐가 결정돼요? 자, 금리가 결정됩니다. 금리. 맞습니까? 금리가 결정되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파월이 금리를 어디 수준까지 낮추겠다라는 가이드가 언제 나올 거냐면 제 생각에 한 6월달 정도부터는 가이드가 제시가 될 거예요. 왜 제가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도 방송에서도 설명드린 부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미국에서 예금이 지금 현재 인출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지금 뱅크런 사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돈으로 뭔가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업수당을 받든 뭐 실업수당 청구를 하든 그냥 이렇게 지금 잘 살아왔어요. 미국의 경기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엄청나게 좋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돈을 다 썼는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었던 이 예금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지금 미국인들이 돈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높은 가격을 주고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지 않아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자,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커피숍 주변에 이제 카페라고 하죠. 카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장사 잘 되는 데지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대다수가 어디예요? 메가커피 이런 데들. 1,000원에서 한 1,500원에 커피 파는 곳들이 지금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자, 그리고 비싼 레스토랑 이런 곳들 사람들 굉장히 잠잠하죠. 그죠? 거의 안 갑니다. 오히려 값싼 곳들. 야, 점심도 싼 거 먹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인들, 자영업자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게 지금 어디에서도 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지금 CPI는 굉장히 급격하게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뭐 3월달 5.5%, 4월달 5% 이런 식으로 빠질 겁니다. 5월달 4%, 6월달 3%대까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최종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주거비 쉘터 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주거비가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즉 월세 이런 것들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었던 이런 부분들이 잡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지금 아시겠지만 뭐 밀, 옥수수 이런 것들 가격 굉장히 많이 잡혔죠. 작년도만 하더라도 야 이거 어떻게 잡히냐 절대 안 잡힐 것 같은데 식품 쪽에서 이렇게 난리를 지금 피웠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게 굉장히 많이 잡혔죠. 그죠?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라면 관련된 종목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파뮤도 가격 엄청 잡혔죠. 그죠? 자동차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 진행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점점 가격들이 좀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 만약에 CPI 제가 예상한 대로 6월 달에 CPI가 3%대까지 만약에 발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 6월 달 부분에는 앞으로 금리 가이드를 이 정도까지 낮출 것이다라는 거를 시장에 시그널을 줄 거예요. 누가? 우리 파월 형님이 주실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결국은 금리를 이제 인하할 시기를
앞으로 12월 달까지 어디까지 낮출 것인지 혹은 내년까지 금리를 어떤 식으로 낮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왜? CPI가 3%대까지 육박을 했기 때문에. 물론 목표는 2%대입니다. 하지만 3%대에서 그때부터도 뭐 금리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늦은 거예요. 파월이. 그죠? 남들이 2021년도에 금리 인상할 때 혼자서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CPI, 소비자 물가 걱정하지 마라. 잘 잡고 있다. 라고 했다가 뒤늦게 22년도에 반성하면서 반성문 쓰면서 급격하게 올려버렸죠. 그 여파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미국 기업들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급진적인 정책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또 안 할, 필요 없어. 야, 소비자 지금 잡힌 거라고 보기 어려워. 우린 내년에 할 거야. 남들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하는데 혼자서 안 하고 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경제 침체가 오겠죠, 미국에서. 그럼 바보 같은 짓을 또 한 번 되풀이할지는 물론 100%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시장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가 분명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증시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었던 금리가 다운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다시 증시부터 방향 틉니다. 부동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부동산, 한참 뒤에요, 부동산은. 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이것도 아셔야겠죠. 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뭐예요? 바로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비트코인. 그 다음 또 어디서 나와요? 주식시장. 두 가지예요. 기회를 본다면 당연히 이 두 개에서 보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부동산을 본다?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시장에서 조금만 떨어진다 싶으면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공급 물량 아주 최대치로 내놓을 거거든. 지금 땅 가지고 있는 건설사 많아요.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금리 언제 떨어지나. 공급 물량 폭발해요.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르려고 해도 뭔가 좀 조정을 받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견조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참 뒤에 보시고 한 2년 뒤 보세요. 2년 뒤 본다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될 시장은 어디다? 비트코인과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실제로 어때요? 미국은행이 파산한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14%가량 급등을 하죠. 이런 추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에서 우리는 좀 기회를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반영되는 시장에서 기회를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거 무슨 잡코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할 거면 그냥 비트코인 위주의 상품만 하면 됩니다. 뭐 비트코인 선물을 하시든 비트코인을 하시든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그냥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산 코인 이런 것들을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아무리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매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에서 3% 정도의 상승장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지켜봐야겠지만 자, 어쨌든 오늘은 어떤 선뉴스를 토대로 이 종목을 좀 유념있게 보셔라 라는 부분보다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어디가 지금 반등폭이 크게 나오는지 혹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선뉴스 종목으로 준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6월달에 말도 안 돼요. 6월달에 무슨 CPI가 3%대까지 떨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늦어도 6월, 7월 정도에는 3%대 수치가 급격하게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지켜보시면 되겠죠. 3개월, 4개월만 기다리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자, 6월달 CPI 지수는 참고로 언제 나와요? 7월달에 나오죠. 7월달에.
7월까지 정말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렇게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너무나 크게 위축되지 마시고 크게 뭐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시장은 내가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방송 수고 많으셨고 벌써 이제 방송 인원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막 100분 막 120명 이렇게 듣던 방송이 지금 80명 이렇게 듣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의